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두 진실입니다. 제 이름은 지안입니다. 간호대학 졸업반이었어요. 저에겐 언니인 연정이 있었습니다. 5살 위인 28세였죠.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언니는 제게 엄마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언니 덕분에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언니에게는 형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도현으로 30살의 2살 연상의 형부와 결혼하였어요. 강력반 형사였어요. 첫 만남부터 특별했습니다. 지안아, 내 남편이야. 언니가 소개해줄 때 심장이 뛰었어요. 형부는 키가 크고 남자다웠습니다. 거친 직업 때문인지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언니를 보는 눈만큼은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형부. 그래, 지안이구나. 연정이가 많이 얘기했어. 형부의 목소리는 낮지만 밝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왠지 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언니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형부를 한 남자로 보게 됐거든요. 언니와 형부는 금슬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없다는 게 아쉬움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요. 지안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언니가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에게 끌린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언니 남편인데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형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형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행복했어요. 형부, 언니한테 잘해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형부가 저를 봐주길 바랐습니다. 형부도 절 특별하게 봐주는 것 같았어요. 언니 동생 이상으로요. 지안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형부는 왜 이렇게 다정해요? 너 때문에 연정이가 행복하니까. 그런 말을 할 때 형부 눈빛이 따뜻했어요. 저만 보는 특별한 눈빛이었습니다. 간호학과 실습을 하면서 종종 형부와 마주쳤어요. 사건 현장에 응급 환자가 생기면 출동했거든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강력사건 현장에 부상자가 생겨서 갔어요. 형부가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형부, 다쳤어요? 달려가서 형부 얼굴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있어? 실습이에요. 어디 다른 데도 다쳤어요? 형부를 치료해드렸어요. 상처를 닦아드릴 때 형부가 절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 때문에 손이 떨렸어요. 형부는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 지안아. 별거 아니에요, 형부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달랐어요. 형부가 아니라 좋아하는 남자였거든요. 그 후로 형부와 가까워졌습니다. 언니 몰래 형부와 만나기도 했어요.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죠. 지안아, 너 꿈이 뭐야? 좋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형부처럼 사람들을 도우는.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형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형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흉기로 찔린 강도를 체포하다가 부상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형부가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형부, 지안아? 왜 왔어? 다쳤다고 들었어요. 많이 아파요? 형부 손을 잡았어요. 차갑더라고요. 괜찮다, 깊지 않아. 하지만 많이 아파 보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제가 간병할게요. 아니야, 연정이가 걱정하잖아. 언니는 학교 때문에 못 와요. 제가 있어 드릴게요. 결국 형부를 돌봤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간병했습니다. 밤에 형부가 열이 났어요. 걱정돼서 계속 옆에 있었습니다. 물. 형부가 중얼거렸어요.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고마워. 많이 아파요? 너 때문에 안 아파.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형부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형부가 퇴원한 후에도 자주 만났어요. 회복을 도와드린다는 핑계로요. 지아나, 너 때문에 빨리 나았어. 제가 뭘 했다고요? 곁에 있어줘서. 형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지아나, 요즘 자주 안 보이네? 응, 실습 때문에 바빠. 설마 남자친구 생겼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무 급하게 대답해서 언니가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얼굴이 빨갛네? 마음이 들켰나 봐요. 언니 앞에서 형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빨갛게 됐거든요. 어느 날 언니와 형부, 저 셋이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로맨스 영화였는데 주인공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을 때 형부를 힐끗 봤어요. 형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언니는 영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몰랐지만요.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언니가 화장실에 들렀어요. 형부와 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지아나. 네? 너 요즘 이상해. 뭐가요? 자꾸 날 보잖아. 들켰나 봐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런가요? 그래, 왜 그래?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그냥 형부니까요. 그냥? 형부가 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언니가 돌아왔어요. 뭐 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후로 형부와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서로 의식하게 됐거든요. 언니 생일날이었어요. 셋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소원 빌어야지. 우리 지안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언니. 왜? 23살인데 연애도 안 하고. 형부가 말했어요. 지안이는 아직 어려. 어려? 나보다 5살 적을 뿐인데.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사람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형부를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이런 감정을 가진 제가 너무 나빴거든요. 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형부가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언니는 학교 야간 자율학습 때문에 늦었고요. 저는 형부한테 밥을 갖다 드렸어요. 어떻게 왔어, 처제? 밥 안 드셨을 것 같아서요. 고마워. 형부가 밥을 드시는 걸 지켜봤어요. 형부 맛있어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지아나. 예? 너 정말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언니 닮아서 자상한 애 지안이가. 저도 그럼 언니만큼 예뻐요? 다른 종류의 예쁨이야. 형부가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 시선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형부, 응?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용기가 안 났어요. 아니에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언니였어요. 여보, 나 좀 늦을 것 같아. 지안이랑 먼저 알겠어. 전화를 끊고 형부가 말했어요. 연정이가 늦는데 들어가, 처제. 조금 더 있을게요. 안 돼, 늦었어. 왜 자꾸 저를 밀어내요? 밀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보호하는 거야. 뭘로부터요? 우리 셋을 행복하게 지키기 위한 보호야. 형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형부. 나 힘들어요. 응,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아니야, 거짓말이야. 형부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형부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후 언니가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다고요. 지아나, 학교 좀 다녀와 줄래? 아이들이 기다려. 알았어, 하루만 그럼 해볼게. 언니 대신 학교에 갔어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선생님 동생이에요? 네, 그래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귀여웠어요. 언니가 왜 교사가
됐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가 잠들어 있었고 형부가 간병하고 있었어요. 형부, 언니는 좀 어때요? 열이 좀 있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봐서 안 내리면 가자고 할게. 그날 밤 언니를 돌봤어요. 형부와 교대로요. 새벽에 언니 열이 내렸어요. 다행이었어요. 고생했어, 지아나. 아니에요, 언니인데요. 너 때문에 연정이가 빨리 나은 것 같아. 형부도 고생하셨어요. 우리가 팀이네. 형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도 있었어요. 언니를 돌보면서도 형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언니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안 씨,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형부도 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부, 지아나. 형부가 절 안아줬어요. 그 품에서 울었습니다. 언니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각오하세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죽는다고요? 안 돼요. 언니 깨워주세요. 의사한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언니가 마지막에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마지막 말을 힘겹게 했어요. 지아나, 행복해야 해. 무슨 소리야. 일어나, 언니. 지아나, 도연이 부탁해.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언니. 하지만 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악몽 같았어요. 언니의 제자들이 와서 울었습니다. 저도 계속 울었어요. 형부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형부, 울어도 돼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형부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장례식 후에 형부 집에 갔어요. 언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형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괜찮다. 아니에요. 언니가 걱정할 거예요. 형부 곁에 앉았어요. 언니가 자주 앉던 자리였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아나, 너도 힘들 텐데. 저는 괜찮아요. 형부가 더 힘드시잖아요. 형부 손을 잡았어요. 차갑더라고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형부를 돌봤어요. 밥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언니가 했던 일들을 제가 하게 됐어요. 처음엔 언니 때문이었어요. 언니 유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다른 이유가 됐습니다. 형부가 걱정돼서였어요. 형부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셨어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형부, 이러면 안 돼요. 몸 상해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언니가 보면 슬퍼할 거예요. 그제야 형부가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생겼어요. 형부를 돌보는 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마치 부부인 것처럼요. 형부도 저에게 의존하게 됐어요. 지아나, 너 없으면 어떡하지? 저 어디 안 가요. 정말? 네, 형부 곁에 있을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형부가 악몽을 꾸는 걸 봤어요. 잠결에 언니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연정아, 미안해. 흐느끼는 형부를 깨웠어요. 형부, 괜찮아요. 꿈이에요. 지아나? 네, 저예요. 형부가 절 안아줬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 연정이가 날 원망하는 꿈을 꿨어. 언니가 왜 형부를 원망해요? 형부 잘못 없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형부를 달래드렸어요. 그날 밤 형부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드렸습니다. 그 후로 가끔 같이 잤어요. 형부가 악몽을 꿀 때마다요. 물론 아무 일도 없었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형부가 말했어요. 지아나,
너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 형부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요, 우리 잘 해나가고 있는 건 맞죠? 나도 잘 모르겠어. 형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확신할 순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지금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형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제가 형부 집에서 살고 있다더라. 아직 젊은데 말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빴어요. 형부도 신경 쓰이는 것 같았어요. 지아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안이가 독립해 볼래? 형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형부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형부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제가 요리를 하다가 실수해서 연기가 났을 때였어요. 하하, 지아나, 요리 실력이 늘었네. 놀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니 더 놀리고 싶네. 형부가 웃는 걸 보니 저도 기뻤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형부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고요.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부, 저 이상해요. 뭐가? 언니 생각하면 슬픈데 형부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울면서 말했어요.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지아나, 우리 이러면 안 돼. 왜요? 언니 때문이에요? 그래. 하지만 언니는 이제 없어요. 우리만 남았어요. 사실이었어요. 형부가 고민하는 게 보였어요. 같은 마음이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어요. 지아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시간이요? 내 마음을 정리할 시간. 알겠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태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저와 동갑인 아이스하키 선수였습니다.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았어요. 밝고 웃음이 예뻤거든요. 그와 알고 지낸 지 2달쯤. 갑자기 그가 고백을 해왔어요. 지안씨, 저와 사귀지 않을래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부만 생각났거든요. 형부한테 물어봤어요. 형부, 태민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형부 표정이 굳었어요. 좋은 사람이면 사귀어. 하지만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마음이 아팠지만 태민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형부가 원한다면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태민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형부한테 있었으니까요. 태민과 함께 있을 때도 형부 생각만 했어요. 태민도 눈치채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씨, 다른 사람 좋아해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형부가 질투하길 바랐어요. 태민과 사귀는 걸 보고 어떤 반응일지도 궁금했어요. 실제로 형부는 질투했어요. 제가 태민과 나가는 날엔 기분이 안 좋아 보였거든요. 언제 들어와? 늦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민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형부 생각을 했어요. 태민이 손을 잡으려 해도 거부했습니다. 지안씨, 저와 있는 게 불편해요? 아니에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마음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형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형부, 술 마셨어요? 조금. 왜요? 형부는 아무 말이 없이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태민이 키스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없던 저는 피하게 되었어요. 지안씨, 왜 그래요?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조금만 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날 집에 와보니 형부가 술에 취해 있었어요. 형부, 왜 이렇게 마셨어요? 지아나. 네? 너 그 남자랑 잘 돼가고 있어? 뭐라고요?
그 남자랑 잘 사귀고 있냐고. 그냥 별로예요. 정말? 정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행이다. 형부가 중얼거렸어요. 질투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형부, 저 태민이랑 헤어질까요? 왜? 형부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왜 싫어해? 질투하잖아요. 질투? 내가? 네, 제가 만나고 온 날에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형부가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지아나, 미안해. 뭐가요? 너 연애 방해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질투하는 거죠? 형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래, 질투일지도 모르겠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형부가 고백했어요. 왜 질투해요? 나도 잘 모르겠다. 형부, 그냥 솔직해져 봐요. 저도 형부 좋아해요. 지아나, 태민이랑 헤어질게요. 안 돼, 좋은 사람이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형부한테 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연정이가. 형부는 말끝을 흐렸어요. 언니 얘기는 그만해요. 언니는 저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형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어요? 난 널 잘 보살펴준다고 연정이에게 약속했어.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지만 형부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다음 날 태민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태민 씨, 저희 헤어져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지안 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제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요. 그래서 계속 저와 만날 때도 그런 표정이었군요. 저도 예상은 했어요. 태민이 슬퍼했지만 이해해줬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길 바랄게요. 고마워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안했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 없었어요. 태민과 헤어진 후 형부가 물었어요. 지아나, 혹시 너 헤어졌어? 네. 오늘 헤어졌어요. 왜 헤어진 거야? 형부는 놀라서 물었어요. 형부 때문이에요. 지아나, 나는 그렇게 네가 좋아할 만한 놈이 아니야.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저는 알아요. 형부를 사랑할 거예요. 안 돼. 형부는 주저하듯 말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 있어. 형부가 고집을 부렸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서로 사랑하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태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자 마음먹은 날이었어요. 형부에게 줄 마지막 이별 손편지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떠난다는 말과 함께 나랑 만날 게 아니면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무작정 짐만 챙겨서 공항으로 갔어요. 로스앤젤레스 편 비행기를 발권하고 출입국 수속을 하던 그때였어요. 갑자기 형부가 달려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연정아, 제발 가지마. 형부는 달려와서 공항에 들어가려 하던 저를 안아주었어요. 형부, 날 찾지 말라니까 왜 왔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 감정은 진짜야. 형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형부 와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화낼까요? 아니야, 연정이는 너를 사랑했어. 내가 행복하길 원했을 거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리고 너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는 게 연정이가 가장 원하는 것일 거야. 그래서 연정이도 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니까 맞는 말이었어요. 언니는 절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날 밤 형부와 처음으로 키스했어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해요, 형부. 나도 사랑해. 지아나,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처음으로 형부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 후 며칠간 행복했어요. 숨기던 사랑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형부가 말했어요. 지아나, 결혼하자. 정말요? 그래,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너무 기뻤어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그날 밤 진짜 부부가 됐어요. 처음이라 무서웠지만 저에게 다정하게 해주었어요.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천천히 할게. 도연이 조심스럽게 절 안았어요. 부드럽게 키스하고 천천히 옷을 벗겨줬습니다.
처음엔 아팠지만 점점 좋아졌어요.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랑해, 지아나. 저도 사랑해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